지금 우리가 그런 거 살 상황이야? 남편이 거울에서 시선을 떼고 저를 봤어요. 또 시작이네.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명품 벨트 하나 값이면 우리 둘째 학원비 2달이야. 안녕하세요. H 여사입니다. 현실 사연을 각색하여 읽어드리고 그림을 그려 영상을 완성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53세 평범한 주부 김현주입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게 맞는 건지 한참을 망설이다 적어봅니다. 지금의 남편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먼저 들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때는 정말 자랑스러웠던 사람이었어요. 10년 전쯤이었죠. 그때 남편은 외식 프랜차이즈를 3개나 운영하고 있었고 직원도 20명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매장 일에 깊이 관여하진 않았지만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손님이 얼마나 몰리는지는 대충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아침마다 남편은 늘 바쁘게 움직였어요. 오늘도 점심 예약 꽉 찼다니까. 저녁까지 준비된 재료도 다 소진될 것 같아. 요즘 아주 정신이 없네.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엔 여유가 있었죠. 쫓기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수입차를 타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펴지곤 했어요. 우리 남편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죠.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현주 씨, 남편 복 있다. 진짜 사업 감각 있는 사람이야. 처음엔 그런 말을 들으면 조금 민망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좀 그런 편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낯설면서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람 만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거래처든 후배든 손님이든 누굴 만나든 항상 좋은 자리를 고집했죠. 이왕 만나는 거 제대로 해야지. 그 말이 입버릇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는 늘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식당들이었어요. 특히 한우를 좋아했는데 그냥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는 먹어줘야 한다는 식이었죠. 여기 고기 정말 좋습니다. 드셔보세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걸 보는 남편 얼굴도 어딘가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 수준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명절이 되면 분위기는 더 분명해졌어요. 남편은 꼭 새 양복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좀 밝은 색으로 할까?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바꿔가며 물어보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거 괜찮아요. 훨씬 젊어 보여.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거울을 보며 활짝 웃었죠. 그 웃음에는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어딘가 확인받는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본가에 내려가면 굳이 티를 내지 않아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말투, 시선, 작은 반응들. 사람들이 남편을 보는 눈이 예전과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요즘도 가게 잘 되지? 그 질문에 남편은 짧게 대답했어요. 네, 뭐, 항상 바쁘죠.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한 느낌이었죠. 그 정도로 이미 보여지는 위치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밤, 남편이 술을 한잔하고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애들은 자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당신 오늘 늦었네. 제가 말했더니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 만남에서 좀 옛날 얘기가 나왔어. 무슨 얘기? 남편은 잠깐 웃더니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나 어릴 적 얘기. 그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자기 어린 시절을 거의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국민학교 운동회 때 다들 도시락 싸오잖아. 김밥에 과일에. 남편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때 그냥 김치에 밥이었어. 다른 애들은 엄마랑 아빠랑 돗자리 깔고 맛있게 먹는데 나는 우리 할머니랑 단둘이 온 게 창피하고
김치뿐인 게 너무 부끄러워서 구석에서 허겁지겁 먹었었어.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쓰였어요. 그때 애들이 뭐라 했는지 알아?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 웃음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쟤네 집은 왜 저렇게 못 사냐고.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지만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뭐가?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생각한 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남편의 모습들이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잘 보이려고 했는지, 왜 사람들 앞에서 절대 작아지지 않으려고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남편은 더 바빠졌습니다. 매장을 하나 더 늘리고 또 하나를 준비하고 멈추는 법이 없었어요. 지금이 타이밍이야. 하나 더 가야 돼. 제가 조심스럽게 물은 적도 있었어요. 이미 바쁜데 괜찮겠어?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럴 때 벌어야지. 기회는 계속 오는 게 아니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라서 더 이상 말리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 삶은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어요. 남편이 집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전화가 줄어든 날도 있었고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 제가 말하면 남편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냥 좀 그렇다. 그 그렇다라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손님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죠. 이번 달은 좀 빠지네. 처음엔 그렇게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번 달이 계속 이어졌어요. 상권이 무너지면서 주변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았고 우리 매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손님은 줄고 직원 월급, 재료비, 대출 이자까지 겹치니까 버티는 것 자체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남편은 크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척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듯이요. 그리고 지금 남편은 55이 됐습니다. 가끔 혼잣말처럼 말해요. 그땐 진짜 잘 나갔었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 시절이 그리운 건지 아니면 아직도 그 안에 살고 있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핸드폰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전엔 남편 매장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번 달 카드값을 막을 수 있나? 그게 하루의 시작이 됐죠. 부엌 식탁에 앉아 명세서를 펼쳐놓고 숫자를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맞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카드값,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미 어디까지 썼는지도 헷갈릴 정도였어요. 남편 사업 정리하면서 남은 빚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예전의 반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 왔어. 평소랑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이 상황이 아닌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요. 남편은 요즘 저희 아빠, 남편에겐 장인어른이죠. 저희 아빠 일을 도와 에어컨 청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수준이지만 그걸로라도 생활비를 보태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은 남편 주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남편이 원하지 않거든요. 신발을 벗고 들어온 남편은 곧바로 거실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바지 쪽을 정리하더니 벨트를 만지더라고요. 그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은색 버클.
그거 새로 산 거야? 제가 묻자 남편이 거울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지? 그 말투가 예전이랑 똑같았습니다. 자신감 있고 평가받는 걸 기대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얼마야? 남편이 잠깐 멈칫하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좀 해. 그 좀이라는 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살 상황이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높게 나갔습니다. 남편이 거울에서 시선을 떼고 저를 봤어요. 또 시작이네.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명품 벨트 하나 값이면 우리 둘째 학원비 2달이야. 말하고 나니까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고3 딸이 요즘 학원비 때문에 눈치 보는 게 느껴지거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모임 있어. 무슨 모임? 그 동욱이네 모임. 오랜만에 후배들 만나는 자리인데 아무렇게나 하고 나갈 순 없잖아.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오히려 제가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따질 때야?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너무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 그 말이 참 이상하게 꽂혔습니다. 없어 보이면 안 된다는 말,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왜 제일 중요한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없는 건 맞잖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돈 얘기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 뭘 얘기해? 현실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면도 돈이야. 짧게 그렇게 말하더니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확 내려앉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생각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모임에 나갔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식탁에 앉아 명세서를 다시 펼쳤어요. 숫자가 아까보다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나. 계산기를 몇 번이나 두드렸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식비 하나씩 줄여보려고 해도 이미 줄일 만큼 줄인 상태였어요.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엄마, 아직 안 자? 딸 하영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자려고. 엄마, 나 학원 계속 다닐 수 있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너가 그런 걱정을 해? 제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 같아요. 딸이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 아빠 좀 힘들어 보여서.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을 하긴 했는데 정작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딸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엔 돈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만큼 쓰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없는 돈을 있는 것처럼 쓰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남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예전 방식으로 살고 있었고, 저만 혼자 현실로 내려와 있는 기분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결국 명세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안 나게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날은 끝까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남편을 보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현재를 사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며칠 전이었죠. 아침부터 남편 얼굴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웃더라고요. 오랜만에 연락 왔어. 누군데? 예전에 같이 일하던 애 기억 안 나? 그 말투가 예전이랑 비슷했어요. 사람들 위에 서 있던 시절의 느낌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메시지를 읽어주듯 말했어요. 형님, 언제 한번 쏘셔야죠. 요즘 후배들도 형님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봐봐, 아직도 나 찾는다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반가운 게 아니라 어딘가에 계속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날 거야? 당연하지. 오랜만에 연락 왔는데. 이미 마음은 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제대로 했어요. 셔츠를 다리고 머리를 정리하고 벨트를 몇 번이나 다시 맞춰보더라고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익숙해서 더 불안했어요. 늦어? 적당히 먹고 올게. 그 적당이라는 말이 이제는 전혀 믿기지 않는 말이 되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문이 열렸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 얘기 좀 많이 하다가 늦었네. 그 말투가 너무 가벼워서 순간 마음이 확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쓴 거야? 제가 바로 물었어요. 남편이 잠깐 멈칫하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좀 나왔어. 얼마? 한 60 정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60만 원? 제가 다시 묻자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정도도 못 써? 그 말 한마디에 감정이 확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정도 쓸 상황이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오랜만에 만난 건데 내가 어떻게 나눠내자고 그래? 그럼 안 만나면 되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지금 상황에서 그게 맞냐고.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낮게 말했어요. 그 친구 옛날에 내 덕에 밥 먹고 살았어. 그 말이 너무 당연하게 나와서 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래야 돼?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나는 아직 형 노릇은 해야지. 형 노릇? 그래야 사람 노릇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영이, 교정해야 되는 거 기억 안 나? 남편이 잠깐 저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난번에 상담받고 돈 때문에 미뤘잖아.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영이 요즘 웃을 때 입 가리는 거 알지?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 같아요. 그거 계속 신경 쓰고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옆에서 코 골면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건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준비를 했어요. 나 오늘 좀 일찍 나갈 거야. 짧게 말하고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컵을 정리하다가 식탁 위에 놓인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눈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이 하나 떴어요. 카드론 승인 완료. 그 글자가 너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은 느낌이었습니다. 욕실에서는 물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제 주변만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저도 모르게 화면을 눌렀습니다. 대출 금액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300만 원. 어제 쓴 돈이 그냥 쓴 돈이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어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걸 알아버리는 게 맞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결국 저는 핸드폰을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컵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손에 힘이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걸요. 남편은 아직도 형님으로 불리던 그 자리에 서 있고 저는 이미 그 자리에서 내려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아들이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반찬 몇 가지 놓고 셋이 앉아 있었죠. 하영이는 학원 가고 없었고요. 엄마, 아빠, 나 할 말 있어.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냥 대충 짐작했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왜?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더니 아들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결혼하려고. 순간 식탁의 공기가 잠깐 멈춘 느낌이었어요. 조금 놀라긴 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올 게 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 언제쯤 생각하고 있어? 제가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날짜는 안 잡혔고 그냥 이제 준비 시작하려고.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상견례도 잡아야 되고 예식장도 잡아야겠네.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하니까 작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 말을 꺼낸 건 사실 계산이 먼저였어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결혼식이라는 건 솔직히 부담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젓가락을 딱 내려놨습니다. 작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확 달라졌어요. 아들이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친구들도 거의 다 스몰 웨딩으로. 그건 걔네 얘기고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다르게 해야지. 그 말이 너무 단호해서 저도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누가 동네 예식장에서 해? 그럼 어디서요? 호텔에서 해야지. 그래야 체면이 서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호텔 예식? 지금 우리 상황에선 절대 꺼내면 안 되는 단어였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상황 알잖아. 남편이 저를 봤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식 하루 잘 보이자고 빚을 더 내겠다는 거야? 제가 조금 크게 말했더니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빚이라는 말을 지금 꼭 꺼내야 돼? 그 말에 순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이 다 뭐야 그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그렇게 답답하게만 생각해?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뭘로 생각해? 지금 현실이 이건데.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눈치를 보는 게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 줄 알아? 한때 잘 나가던 내가 이렇게 된 거 알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은 느낌이었어요. 결국 그거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시선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는 진짜 크게 안 해도 돼. 그 말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둘이 시작하는 건데 우리 형편에 맞게 하면 되잖아.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들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너는 아직 몰라. 짧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안 했고 남편도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앉아서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건 원래 축하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 무겁고 숨막히는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이 왜 저렇게까지 생각하는지, 이걸 어떻게 말려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어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에게 결혼식은 가족 행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자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라면 지금 상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요. 그걸 알게 된 순간 이 문제는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과 불안한 기분이 제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어느 날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또 누구야?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화면에서 눈도 안 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같이 하던 후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로 느낌이 왔어요. 요즘은 그 후배라는 말이 나오면 꼭 일이 생겼거든요. 무슨 일인데 남편이 그제야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상가 하나 나왔대. 상가? 응, 위치 괜찮고 권리금 거의 없이 넘긴대. 그 말이 너무 그럴듯해서 더 불안했습니다. 왜 그렇게 싸게 나와?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급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계약 들어가기 직전에 깨졌대. 남편 말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럴 땐 항상 그랬어요. 뭔가에 꽂혔을 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짧게 물었습니다. 지금 후배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대.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더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넣어주겠다고? 남편이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잠깐만 도와주면 된대. 한두 달이면 묶여있던 돈 빠진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 알지?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알지. 근데 그걸 한다고?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름만 들어가면 투자 더 붙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왜 흔들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나 들어가면 판 커진다고 하더라. 남편 눈빛이 오랜만에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업 얘기하던 그 눈빛이었어요.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기회야? 도박이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그 말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지금 카드 막는 것도 겨우야. 그게 현실이야.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하영이 교정도 못하고 있는 거 알지? 그 말이 나오자 남편이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애가 웃을 때 입 가리는 거 안 보여? 제 목소리가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투자를 해? 무슨 돈으로?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후배 나 없었으면 진짜 힘들었어. 결국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서 특별히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하기 싫어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나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빚을 더 낼 순 없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TV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짧게 말했어요. 아니야. 그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됐습니다.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그 후배에게 남편이 송금한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5천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남편은 왜 핸드폰을 함부로 보냐며 화를 냈지만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소리 질렀습니다. 지금 당신 미쳤어? 지금 우리가 무슨 돈으로 이런 걸 해?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금방 돌려받을 거야.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남편도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 그런 애 아니야. 그 말이 너무 답답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남편은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전화도 몇 번 했지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 안 돼?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짧게 말했어요. 안 받네. 그 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몇 주 뒤 전화도 메신저도 전부 끊겼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조용해졌습니다. TV 앞에 앉아서 멍하니 화면만 보고 있더라고요. 눈은 떠 있는데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야? 남편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놓지 못한 그때의 자기 모습 때문이라는 걸요.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버티고 버티던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날이요. 남편의 카드가 모두 정지됐다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막혔어. 남편이 멍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밖에 나가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TV만 켜놓고 앉아있는 날이 많았죠. 그런데도 한 가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할까?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리는 걸 몇 번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게 뭔지 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 시선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조용히 하나씩 꺼냈어요.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제가 뭘 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지금도 자기 안에 갇혀 있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뭐해?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잠깐 서로 말이 없었어요. 아들은 제 손에 들려있는 옷을 보고 상황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나가는 거야? 제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어, 아들이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잘 생각했어. 그 말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엄마라도 벗어나야지. 그 한마디에 참고 있던 게 순간 올라올 뻔했습니다. 너는 괜찮아? 제가 물었더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야 어떻게든 하면 되지.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 준비로 바빴어야 할 애가 이런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있다는 게. 결국 결혼식은 바뀌었습니다. 호텔 예식은 취소됐고 작은 예식장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날짜가 다가올수록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 할 텐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로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의 월세집이었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솔직히 막막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여기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로 잠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누워도 몇 시간씩 뒤척거렸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못 잤는데 그날은 그냥 눈 감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바로 마트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어요. 아이고, 다리야.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몸은 분명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복잡하게 계산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어진 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느낌이 오랜만에 들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 집에 둘이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하영이랑요. 처음엔 많이 미안했습니다. 아이한테 이런 환경을 주게 된 게. 그런데 하영이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느 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둘이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투덜거렸을 아이가 이제는 먼저 저를 다독이고 있었어요. 요즘 하영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필요 없는 건 먼저 안 산다고 하고, 장볼 때도 같이 계산해주고, 엄마, 이건 비싸. 이거 말고 요걸로 하자.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철이 많이 들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빨리 커버려도 되나. 그래도 요즘 우리는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크게 웃을 일은 많지 않지만 작게 웃는 일은 분명히 늘었습니다. 퇴근하고 같이 밥 먹고 별거 아닌 얘기하다가 웃고 그런 하루가 쌓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불을 정리하다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지키려고 했네. 체면이라는 걸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가족보다 체면을 생각했고 나는 삶을 잃어가고 있었네.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조금 후련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살아보자. 작게 그렇게 말해봤습니다.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요, 누우면 바로 잠이 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이 들어요.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지금 제 삶이 화려하진 않지만 적어도 진짜 내 삶이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영이랑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름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하영이가 웃으면서 대답해요. 당연하지.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50대에 다시 시작하는 삶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남들 눈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방향으로요. 그래서 저는 요즘 조금씩 스스로를 응원해 보고 있습니다. 괜찮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서 더 쉽게 상처 주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로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특히 남들 눈 때문에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의 마음을 놓치고 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속 남편도 끝까지 체면을 놓진 못했지만 아내는 결국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로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행복은 남들에게 잘 보이는 삶이 아니라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자기 자신을 너무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들러보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당신을 위해 더 힘들게 버티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H 여사였습니다.